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절기 입동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절기답게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백운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올가을 기온이 높았던 탓에 예년만큼 단풍이 선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계절이 겨울로 변했다고 느낄 만큼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막 반팔도 입고 돌아다녔는데 분명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또 새벽엔 추우니까 하나 더 걸치고 또 걸치고.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 푸른 하늘 아래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빨갛고 노란 단풍 사이로 여전히 초록빛을 띠고 있는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 탓에 단풍이 물들 시기를 놓친 겁니다. 특히 전남은 11월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나온 나들이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오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가 단풍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물들어야 될 때인데 뭔가 이상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가을이 짧아지고 단풍색도 점점 옅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올해 전남 지역 단풍은 다음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광양시가 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 교통난 해소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단기적으로는 진출입 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동선 변경 등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변 도로 확장과 버스 전용차로 운영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제시된 대책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년 축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활동 기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국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은데요.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안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1년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2년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 역시 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직권 재심이나 특별 재심이 필요한데 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유족이 그때 당시 어떤 형을 받았다거나 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 그 신청 가능합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거나 진상규명 조사 기한과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발의 건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올해 안에라도 빨리 그 법안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9건. 앞으로 남은 6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웅천동과 소호동을 잇는 선소대교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수시는 낚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선소대교 교량 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이후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는 럼피스킨 백신 71만 마리분을 공급해 도내 전체 소 67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무안과 신안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으며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소독과 해충 방제 등 차단 방역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에 있는 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2023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출과 연기, 촬영과 편집 등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야,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있었냐? 난 이거 괜찮은데?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러면 뭐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전학을 온 친구와의 짧은 만남, 이후 단짝이 된 새 친구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이별과 재해까지. 영화 똥단지는 청소년 주인공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2023 청소년 미디어 대전 영화 부분 대상 수상작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은 철학 인문학 중심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학생 11명. 이들은 지난 1년 일주일에 2시간씩의 학교 수업 참여 결과물로 또래 쟁쟁한 예술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제쳤습니다. 때마침 히말라야에서 이동 학습 중인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수상 소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화 찍느라 다 같이 고생해준 저희 스태프들이랑 배우들,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대표되는 영상 미디어의 시대. 중고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 과목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자기 표현의 방법과 협업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역할을 소화를 해내야만 우리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의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는 올해 영상과 사진 부문 등에서 400여 작품이 출품됐고 똥단지를 비롯한 수상 작품들은 미디어 대전 온라인 상영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가 내일 여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하는 이번 연극제는 오는 17일까지 여수 시민회관과 여수 문화홀, 진남 문예회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의 공연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또 유명 배우들의 무대 행사와 함께 거동이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에 국내와 해외 노선을 신설하겠다며 나서고 있고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전라남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광주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의 하와이 전세기 노선을 타진하고 인천 광주 노선을 신설하겠다며 국토부를 접촉했습니다. 이달 초 전라남도가 개최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강연회에서는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라남도와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선 이전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 KTX 신설, 활주로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계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확정된 내용하고도 어긋나는 내용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8년에 약속했던 내용과도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연의 핵심 요지는 1년 내 국내외 통합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것. 강사는 이를 전제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무안군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객석에는 당사자인 무안군민 대신 타 지역 사회단체들이 동원되면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완도 JC나 건설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줄곧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전라남도 군공항 이전 대응 전략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런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광주시 무안군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상황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이후 골목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내년 4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역 축제나 이벤트 등과 연계한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도출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